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자, 4월의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도 이번 주에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게 되고, 지난주에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어닝 시즌에 포문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열었습니다. 서프라이즈였죠.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일의 주가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인지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양호한 표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그 외에 나머지 종목군들의 힘이 붙인 모습이 연출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의 탄력도는 둔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특히 2차전지, 배터리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1.5%의 마이너스권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860선까지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3전의 힘으로 장중에는 플러스도 보여주긴 하지만 현재 뚜렷한 방향성 잡지 못하면서 보합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의 외국인은 여전히 러브콜을 보내면서 외국인은 코스피에 1,785억 원 순매수 기록 중인데요. 기관은 하방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1,848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은 소폭이지만 177억 원 매수로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볼까요?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양매도가 좀 거칠게 나오고 있죠.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외국인이 1,700억 원 넘게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인만 홀로 3,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볼까요? 쏠림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아가면서 삼성전자는 0.8% 오르고 있는데 지수 기여도가 가장 큰 종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보합 정도밖에 힘을 내지 못한다는 건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 0.7% 밀리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4% 가까운 조정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었죠. 1분기 영업이익이 75% 급감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AMPC를 제외한다면 300억 원 정도 적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LG에너지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2차전지 밸류체인도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이제 시장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밸류업 관련 기업들, 현대차, 기아가 시세 분출을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또 다른 밸류업 종목인 금융 쪽, KB금융 그리고 지주사인 삼성물산이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의 우려감이 여기까지 전이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6%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에코프로는 8% 가까운 조정으로 50만 7천 원까지 밀려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지난주와 마찬가지의 흐름인데 삼성전자는 힘을 내주지만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단의 시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리노공업도 3% 가까이 빠지고 HPSP도 2% 가까운 약세 흐름, 이오테크닉스도 이 시각 현재 1.6% 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엔캠과 HLB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라기보다는 HLB 단독 개인기를 부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은 알테오젠도 개인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의 강세고 2차전지 밸류체인과 따로 국밥으로 움직이는 엔캠 오늘은 1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탈중국 수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 2차전지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탑10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담고 있고 지금 크게 밀리지만 에코프로 BM도 모아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밸류체인도 속속 포진해 있죠. 그리고 전력 가운데 대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다른 전력 테마 안에서도 시세 분출이 강한데 오늘 외국인 순매수 숨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하나금융지주, 밸류업 종목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주목하는 이들 종목들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하고 있는 게 많은데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걸까요? 상대적으로 밀리면서 가격 매력이 부각되는 다른 쪽을 봐야 하는 걸까요? 자리 옮겨서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탑10 전략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그렇지 않은 종목의 차이가 크죠. 오늘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일단 뭐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지금 것이 매크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는 튀고, 예. 미국 시장은 뭐 일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지표들은 좀 안 좋죠. 예.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 4.4%를 다시 돌파를 했고, 또 하나 이제 국제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율도 문제인데 이제 1,350원대를 뚫어버렸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예. 실은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이제 시장에 부담을 좀 주고 있다. 대신에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다음 뭐 어디까지 갈 거냐 반도체, 그다음에 예. 어디까지 빠질 거냐 2차 전지, 예, 그다음에 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뭐 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그래도 믿을 만한 건 실적밖에 없다. 예. 라고 해서 또 올라오는 자동차 섹터라든지 금융주들이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조금 불안한 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어차피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겪어야 될 과정. 예. 예. 항상 금리가 언제 떨어질 거냐, 뭐 계속 연준을 주목하지만 연준은 답을 제대로 준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죠. 지금 또 6월이 아니라 7월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2회, 3회가 아니라 2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아예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향 잡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연준은 모호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시장은 이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시장의 방향이 어디에 이제 향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은 2, 3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관심이 더 강한데 지금 여전히 이제 2, 3년 뒤에는 좋아질 거라고 보는 쪽은 여전히 AI 산업이고 거기에 예. 핵심인 반도체는 예전에도 몇 번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AI 관련된 반도체 시장은 이제 막 열렸다라고 보는 쪽이 더 많고요, 아직까지도. 예, 예. 그러면 지금 뭐 추론용부터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반도체까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두고 투자를 하시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번에 이제 빠지는 종목들 보면 조정폭이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에 기대감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 종목들은 여전히 다시 담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2차 전지는 여전히 이제 뭐 더울 때 사셔야 된다. 근데 조금 더 빨리 사셔도 괜찮지 않겠냐 얘기했는데 예. LG 에너지솔루션 사실은 가이던스 정도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와도 이게 올라가는 종목은 그렇게 나오면 가이던스 대비 잘 나왔어 그러고 올라가는데 네. 떨어지는 종목은 가이던스 정도 나왔어 그러면 여전히 안 좋구나. 이렇게 이런 실망 매물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닥을 잡는 과정, 굳이 내가 가서 보초를 쓸 거 아니면 돌아설 때 따라 붙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관심권에 두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또 일부 튀는 뭐 엔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또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야지라는 포모가 생기면 네. 사실은 예전에 금양도 그랬고 예전에 에코프로도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일단은 시장은 그냥 신중하게 이제 접근 전략을 세울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 그리고 중동 리스크도 사실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시장 대표 주자인 반도체 가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도체는 관심권에 두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확인받았었는데 혹시 뭐 투자의 결을 바꿔야 한다라든지 포인트를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투자의 결은 뭐 따로 바뀔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지금 HBM,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보면 HBM,
예. 그다음에 이제 D램, 그다음에 예. 지금 낸드까지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고 그 안에서 종목들이 계속 돌죠. 사실은 예. 좀 최근에 뭐 원익 IPS도 많이 올라왔고 소외받았던 유진테크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도 올라왔는데 예. 이제 뭐 전공정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좀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지금 그렇다고 HBM이 투자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D램이나 낸드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HBM 관련된 종목들은 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또 얘기들도 있죠. 그런데 예. 이게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것도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는 또 다시 또 삼성 관련된 수주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요 반도체 HBM을 만드는 세 군데에다가 다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제 밸류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촉각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5만 원 넘었다 조정받고 다시 또 내려왔지만 여전히 당분간 한미반도체 그동안 패턴을 보면 한번 예. 점프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될 때까지는 아마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럴 때 언제 사야 되냐를 뭐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삼성은 안 된다라는 쪽의 결론이 나오면 사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정도의 밸류가 비싸냐 싸냐는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숫자는 어차피 좋아질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예. 현재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예. 예전에 엔비디아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같이 이제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조정 잘 받은 뭐 이스페타시스도 여전히 다시 한번 갈 기회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 외에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그게, 막 예. 이제 하는데 캠트로닉스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종목이 더 많죠.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한번 돌았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예. 주도주는 여전히 SKC나 뭐 삼성전기, 뭐 그다음에 필옵틱스 정도가 될 텐데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강하게 받으면 후발주자로 따라오는 종목들은 또 같이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리기판은 전고체 배터리 대응하시듯이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 돈 벌 일은 없죠. 빨라야 27년, 26년 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그건 최대한의 기대고 사실은 실제로 이게 수율이 나오고 뭐 상용화 되려면 만들었는데 팔아서 돈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27년 이후로 보시는 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저는 한 28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 그건 이제 뭐 기술자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겠죠. 예. SKC가 이제 공장을 짓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여부, 뭐 미국 업체들과 협업도 잘 하고 있으니까 예. 그쪽 관련된 뉴스를 보셔야 되는데 SKC는 1분기가 또 적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성적표 받아보면 실망하고 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SKC를 사고 싶으신 분은 유리기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동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테마죠, 사실은. SKC 뭐 적자와 상관없이 사실은 지금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적용이 안 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시세가 붙을 때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테마성 움직임이라는 게. 확인을 하고 일단 쉬어갈 때쯤 다시 한번 접근 전략 유리기판을 주신 거고 삼성전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85,000원 신고가 뭐 계속 돌파해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삼성전자 앞으로 좋을 것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뭐 이제 지금 D램 좋아지고 있고 낸드도 다시 회복 중이고. 그다음에 SSD 시장도 굉장히 커지면서 낸드 사업부는 좋아질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여전히 파운드리도 뭐 말은 많지만 예. 그래도 전 세계에서 파운드리 삼성전자만큼 해낼 수 있는 회사는 TSMC 빼고는 그 다음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시장은 앞으로 출원형 반도체라든지 MPU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삼성전자는 굳이 지금 뭐 언제 팔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언제까지 들고 갈까를 고민하시는 게 가격을 보지 마시고 추세를 예. 보셔야 된다. 그리고 당분간 뭐 올해 말 적어도 올해 말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예. 반도체 업황은 계속
선반영시키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반도체 긍정평가 주셨고 메인 줄기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 주셨기 때문에 아마 도움받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테마성 움직임 유리기판만 먼저 체크해봤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배터리요? 네, 배터리 뭐 예. 외국인들 사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죠? 네, 나눠서 일부. 사야죠. 네. 아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아니 근데 뭐 보세요? 길게 보시면 나눠서 길게. 사야 된다. 근데 더워질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2분기까지는 예. 실적이 2분기까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쪽이 더 많을 거고 예. 지금 당장은 회복세가 안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도 워낙 또 저가 공세를 하고 있고 예. 테슬라는 저가 모델까지 또 포기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럴 네. 때 사실은 주식은 가장 싸지죠. 근데 조금 더 싸진다라고 하면 뭐 기회는 더 올 거로 보고 있고요. 싼 예. 것만큼 또 뭐 좋은 기회는 없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저는 다 기회는 있다고 보는데 결국엔 지금 이 사업이 당장 끝날 사업이 아니라 쉬어갔다 다시 올라갈 사업인데 예. 문제는 또 미국 대선까지 걸려 있으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잡음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게 와 하고 달려들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고 대부분 지금 반등을 노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이 좀 많이 빠지는 날은 또 내일 또 뭐 되돌림이 또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너무 이제 큰 흐름을 보시기보다는 조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너무 급할 필요가 없다. 이 가격이면 너무 싼 거 아니야? 근데 항상 예. 그럴 때 조금 더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네. 너무 급하지 않게 그다음에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다. 떨어진 폭이 크기 때문에 예.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바닥에서 조금 올라갔다고 너무 막 불안해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빠진다고 또 너무 또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엔 어디 선가는 바닥을 잡을 텐데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닥이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거의 다 왔다. 네. 그러나 급할 필요는 없고 네,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모아가는 전략 정도로 말씀 주셨습니다. 예, 고통의 시간이 이제 네. 마지막 터널을 향해 가고 있다. 빨리 끝나면 좋겠네요. 너무 좀 아픈 손가락입니다. 자, 이제 뭐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액분 이건 사실 번외의 이슈인데 사업 외적인 이슈잖아요. 네. 이거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삼성전자도 처음에 액분했을 때는 별 반응 없다가 나중에 좋아졌죠. 이제 그게 예. 무슨 말이냐면 액분이라는 거는 이제 주식 수량만 좀 늘어나고 지금 한 주당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네.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또 되게 많이 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수급의 거래량 정도의 차이를 좀 보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뭐 그닥 그렇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8 곱하기 50 하면 400만 원이 넘죠. 400만 원 훨씬 넘는 가격인데 예, 이게 그러면 400만 원이면 샀을 거냐 삼성전자를 예. 이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만 에코프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거래량의 일정 부분 도움은 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는 되겠죠. 네. 활발하게 거래는 되겠죠. 자율주행은 간략하게 코멘트 주신다면. 뭐 일단 로보택시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시간에서 올라오고 하는 이유는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예. 이 로보택시가 되려면 완벽한 자율주행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되려면 좀 시간은 걸릴 거고요. 뉴스가 나오면 올라가고 뉴스가 또 잠잠해지면 빠지는 여전히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 예. 여전히 지금도 이제 일반 자동차에 쓰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들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은 자동차 산업이 좋아지면 가치 실적은 좋아질 텐데 지금 이런 이슈가 나올 때 한 번씩 크게 들면 사실은 또 조정이 또 한 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주 추세적인 매매보다는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대응으로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